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김민재님의 모멘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민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 3D 비전의 그 너프 분야에서 너프의 한계점을 해소하고자 이제 그쪽 필드에서 연구를 하다가 CB 분야, 그래픽스 분야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이제 너프의 한계점을 개선을 한 연구여가지고 너프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은 엄청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너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 후에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논문에 대한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프가 어떤 태스크를 하는 분야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어떤 2D 이미지 여러 장을 가지고 3D 지오메트리를 형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2D 이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2D 이미지 여러 장을 가지고 이제 3D 필드를 형성을 하는데 이 2D 이미지가 이제 몇 장이냐에 따라서 태스크의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이제 근데 초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너프 모델에서는 50장에서 100장 정도의 2D 이미지를 가지고 3D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뷰에서의 2D 이미지를 가지고 2D 이미지 여러 장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없는 뷰 포인트까지의 3D 그쪽 뷰 포인트까지의 모델을 생성을 해가지고 3D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 가장 초기 너프 모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풋을 이제 특정 뷰 포인트 이제 2D 이미지의 XYZ 좌표 값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포즈 값을 받아가지고 뷰잉 다이렉션이라고 하는데 그 포즈 값을 받아가지고 그냥 MLP 8개 레이어에 태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픽셀마다의 RGB 값하고 그 픽셀의 덴시티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덴시티 값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특정 2D 이미지가 있으면 2D 이미지의 픽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이 뷰 포인트로부터 물체까지 이 직선이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레이라고 하고요. 이 레이 상에서 물체가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프에서 결론적으로 이 레이 상에서 여러 포인트들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덴시티 값이 0으로 측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물체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쪽에 물체가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이제 덴시티 값이 특정 덴시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덴시티 값을 결론적으로는 이 너프 모델이 어떻게 RGB 값하고 이걸 예측을 하냐면 이 레이 상에 있는 샘플링한 모든 포인트들의 덴시티 값하고 RGB 값을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이제 한 픽셀의 덴시티 값하고 RGB 값을 예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룰 메인 주제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기 때문에 이 너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이 너프가 3D를 잘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테크닉들이 또 적용이 되는데 일단 수식은 이렇게 되고 근데 이 초기 너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닝하고 렌더링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초기 너프 모델은 이제 이 VBEC GPU 한 장 가지고 트레이닝 하는데 1.6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렌더링 한 장의 이미지를 렌더링을 하는데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인풋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 다른 뷰 포인트에서 50장에서 100장 정도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풋에 아까 XYZ도 필요하지만 카메라 다이렉션도 카메라 뷰잉 다이렉션도 이제 파라미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특정 이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값을 이제 도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 인풋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이제 하나의 어떤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게 초기 모델 가장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초기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점들이 많은데 또 너프가 이제 이 3D 모델을 생성을 할 때 어떤 특정 구면 좌표계를 하나를 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 안에 어떤 3D 모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구면 좌표계를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 포즈로부터 그 물체까지의 거리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싱글 스케일의 3D 모델밖에 생성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다른 스케일의 모델을 생성을 하려면 그 레졸루션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퀄리티가 렌더링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너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 논문이 202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2022년에 서베이 논문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보시다시피 연구 분야도 굉장히 많고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너플의 어떤 리서치 필드가 있냐라고 설명을 해보면 일단 베이스라인으로는 아까 너플의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 그 다음에 여기 이 베이스 연구에서 이 한계점들을 해결한 모델들을 베이스 라인으로 삼아서 응용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뭐 3D 리컨스트럭션이나 그 다음에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 포즈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를 인풋을 안 받고 카메라 포즈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시그 렌더링은 이게 너프가 이제 결국은 정적인 3D 모델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물체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광원도 바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씬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도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싱글 스케일밖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 큰 3D 씬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씬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디퓨전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결합이 돼서 텍스트 투 3D나 이미지 투 3D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가우시안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아까 말했던 필드들 중에서 트레이닝하고 렌더링 타임에서 아주 획기적인 성능 개선을 보인 방법론이고요. 이거는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제 획기적인 트레이닝하고 렌더링 타임 부분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던 모델들을 가져왔고 그래서 인스턴트 NGP라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베이스라인으로 쓰이고 일단 트레이닝 타임이 굉장히 10분 이내로 굉장히 적죠. 그 퀄리티도 이 원 크기가 퀄리티인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렌더링 타임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제 릴타임 어플리케이션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등장하면서 모든 방면에서 소타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렌더링 타임 측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질주해가지고 이제 이 너프의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가능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뭐냐라고 하면 3D 가우시안들을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씬을 생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3D 가우시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2D 가우시안이 이렇게 생겼고 3D 가우시안은 이렇게 시각화를 해놓은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 3D 가우시안의 식인데 PDF에 대한 식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K가 3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그 렌더링을 할 때 3D 가우시안을 2D 가우시안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저희가 3D 가우시안에 대한 코비어스 매트릭스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여기 이제 2D 가우시안 코비어스 매트릭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됩니다. 얘네는 그리고 이 JW하고 WJ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아니고 이 그 카메라 이론에서 쓰이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오버롤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처음에 제가 아까 그 SFM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카메라 뷰잉 다이렉션을 도출을 일단 한다고 했는데 그 SFM 알고리즘이 카메라 다이렉션을 예측을 그 도출해낼 수도 있는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어떤 3D 모델을 표현을 하는 어떤 다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들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클라우드 포인트들을 이제 3D 가우시안에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측을 해야 될 게 3D 가우시안에 평균하고 코비언스 매트릭스하고 그 다음에 칼라 정확히는 칼라 값은 아닌데 칼라 코에피션트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파시티를 이제 덴시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네 개의 파라미터들을 주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들이 이제 가우시안 3D 가우시안의 이제 초기 민 값으로 이제 초기 민 값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프로젝션 그 3D 가우시안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값들이 이제 정의가 됐으니까 그거를 2D 가우시안으로 프로젝션 렌더링을 위해서 2D 가우시안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 주요 아키텍처인 디퍼런셜 타일 레스토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2D 가우시안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프리딕트 이미지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션이 디퍼런셜 타일 레스토라이제이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하나의 3D 모델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3D 가우시안들의 위치와 분포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3D 가우시안들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기 위해서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이 러너블한 알고리즘은 아니고 그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알고리즘인데 네, 전체적인 알고리즘이고 이 빨간색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타일 베이스드 레스토라이제이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부분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진행했던 3D 가우시안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터레이션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3D 가우시안은 그러니까 3D 가우시안에 저희가 3D 가우시안을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과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제거해주거나 아니면 쪼개주거나 아니면 클로닝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거는 매 이터레이션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00번의 이터레이션마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3D 가우시안 코비런스 매트릭스가 이게 좀 노테이션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S가 코비런스 매트릭스고요. 이 S하고 이 S가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S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이 R하고 S가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될 어떤 스케일 매트릭스인데, 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을 이제 독립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R은 이제 S가 이제 3D 가우시안의 크기에 대한 정보에 대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이 이제 3D 가우시안 R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D 가우시안의 회전 정도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네, 가우시안의 회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알게 되면 3D 가우시안의 코비런스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스 값을 곱해준 이유는 이제 코비런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우시안의 코비런스를 표현을 할 때 이게 네거티브 값을 가지면 코비런스 매트릭스 때문에 네거티브 값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코비런스 값들이 이제 특정 3D 가우시안의 특정 방향으로서의 그 분포가 퍼져나가는 정도를 말할 수 있는 분포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값이 네거티브면 이제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포지티브 데피니티브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트랜스포스 값을 곱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컬러 값이 아닌 정확히 이제 컬러를 계산하기 위한 코에피션트 값인데, 그 코에피션트 값이 이제 스페리컬 할모닉이라는 어떤 클로스드 폼의 수식에 적용이 돼가지고 이 컬러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는 이제 오파시티 값, 이제 0부터 1까지 오파시티 값인데,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제이션 될 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특정 뷰 포인트에서의 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카메라 포즈 정보까지 가져오게 돼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포즈에다가 아까 저희가 초기화했던 MSGA 값을 통해서 이제 프리딕트 이미지를 레스토라이즈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로스를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로스는 이제 에러 로스하고 DSSIM 로스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 알고리즘 전체가 그건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컬 가우시안, 그러니까 여기 컬 가우시안 프로스트럼 컬링이란 부분은 이제 좀 대략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타일 베이스드라고 이제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어떤 2D 이미지를 이렇게 16x16 타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 타일을, 그러니까 왜 나누냐면 이게 이제 타일을 나눔으로써 병렬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타일을 기준으로 가우시안을 저희가 정렬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타일 베이스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컬 가우시안이라고 이제 저희가 하나의 2D 이미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카메라 뷰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한 3D 가우시안이 있으면 이 이미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이 오버랩이 되는 3D 가우시안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3D 가우시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2D 이미지 스페이스, 특정 2D 이미지 스페이스 상에서 볼 수 있는 그 3D 가우시안만 일단 선택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컬 가우시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3D 가우시안을 저희가 얻었으면 그 3D 가우시안을 2D 가우시안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을 16x16 타일로 나눠주고, 이게 이제 CUDA 병렬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3D 가우시안이 있을 텐데 이 이미지 스페이스 상에서 3D 가우시안이 있을 텐데 3D 가우시안 하나가 여러 개의 타일에 겹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러 개의 타일과 겹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타일 베이스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특정 타일 그러니까 3D 가우시안이 여러 타일의 존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타일 베이스로 계산을 할 때 저희가 렌더링을 정확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겹치는 타일 수만큼 이 3D 가우시안을 인스턴스화해주고 각 인스턴스에는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저희가 예측한 텍스 이게 그림이 반대가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뷰 스페이스 뎁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그 타일 아이디를 넣어줘가지고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구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3D 가우시안과 같이 4개의 타일이 걸쳐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제 C 부분에서 보시듯이 4개의 이 딕셔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소팅을 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GPU 기반 레디스 소트를 통해 가지고 타일마다 모든 가우시안 스플릿에 대해서 그 뎁스 오더링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뎁스 값이 적을수록 이 앞에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렌더링을 할 때 카메라 포즈에서 가까운 3D 가우시안부터 차례차례 렌더링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그냥 이 밑부분은 그냥 렌더링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정렬을 하고 그 리스트 기반으로 아까 말했듯이 뎁스 순서대로 놓여진 거 가지고 그냥 렌더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그 렌더링을 해줄 때마다 이 덴시티 값을 0부터 시작을 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는데 이 덴시티 값이 이 뎁스 값이 1이 되면 이제 그 뷰 포인트 그 타일에 대한 렌더링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알고리즘을 멈춰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하는 과정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이제 여기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없이 그냥 이 알고리즘만 적용을 해주게 되면 3D 가우시안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교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휴리스틱하게 정교화를 해주는 건데 난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알파 값이 이제 저희가 여기서 앞서 예측한 오파시티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오파시티 값이 이제 너무 낮으면 그 부분은 물체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스레스홀드보다 낮으면 일단 그 거기서 만들어진 3D 가우시안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그 3D 가우시안의 민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이 3D 가우시안 결국은 3D 가우시안의 위치를 잘 예측을 하는 게 저희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목표인데 그러면 3D 가우시안의 민을 중심으로 어떤 뷰 스페이스 상에서의 포지셔널 그레디언트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값이 특정 값보다 높을 때 이제 스플릿이나 클론을 적용을 해줄 텐데 왜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 스플릿하고 클론을 해주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두 케이스에 대해서 결국은 스플릿하고 클론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이 특정 씬을 이 가우시안이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둘 다 그러니까 위치는 맞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치는 맞는데 그러니까 위치가 맞다는 건 이 3D 거실이 막 여기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고, 위치는 맞는데 이 씬의 옵티마이즈가 안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위치 자체는 맞기 때문에 포지셔널 그레디언트가 어느 정도 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위치 자체가 맞지 않으면 그럼 그래도 포지셔널 그레디언트 값이 높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논문에서 나와 있지 않고 이제 후속 논문에서 좀 나온 건데, 그거는 그레디언트가 높은 값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3D 가우시안 분포 자체의 특징 때문인데, 그거를 이제 로컬 서포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D 가우시안이 이제 중심을 기반으로 이제 특정 표준 편차까지만 그레디언트를 전파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많은 로케이션에서 너무 멀리 3D 가우시안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 3D 가우시안 분포상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를 가정을 하고 지금 크로닝하고 스플리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 포지셔널 그레디언트가 높을 때 그 첫 번째 케이스로 오버 리컨스트럭션 이래가지고 이 윗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오버 리컨스트럭션은 씬에 비해서 3D 가우시안이 너무 크게 생성이 됐을 때, 이거를 크게 생성이 됐다, 크다 작다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면 이 코비리언스 매트릭스의 놈을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해주고요. 이 코비리언스 매트릭스의 놈이 너무 크다 하면 오버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두 개 같은 크기의 가우시안으로 쪼개주게 됩니다. 그건 이 어떤 크기로 쪼개주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스케일 파라미터, 정해진 스케일 파라미터로 이제 쪼개주게 되고, 그 다음에 분리된 가우시안의 위치는 그럼 어떻게 정해지냐? 위치는 이제 이 크게 큰 3D 쪼개기 전에 큰 3D 가우시안의 이 중심에서 그 포지셔널 그레디언트 값의 방향을 더해가지고 이 쪼개진 3D 가우시안의 민을 정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우시안을 클로닝하는 과정은 이제 언더 리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이 기존에 있는 3D 가우시안을 그냥 똑같이 복제를 해주고, 이것도 이제 뷰 스페이스 포지셔널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여기서 이제 씬에 맞는 가우시안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그 오파시티 값을 통해서 가우시안 값이 프루닝이 된다. 이 3D 가우시안들이 프루닝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오파시티 값이 알파 값이 아까 쓰였던 그 알파 값이 3000 이터레이션마다 0 값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왜 초기화를 해주냐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기법을 쓰면 가우시안이 이제 이 전체 볼륨도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가우시안의 기수도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들이 많아지다 보면 가우시안들끼리, 그러니까 가우시안이 이제 특정 씬을 레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그 가우시안들끼리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오파시티 값을 주기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알고리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다 드렸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인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스턴스 NGP하고 또 아까 나왔던 플래녹셀스라는 그 기존에 있던 논문들에 비해서 결과가 다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여기 FPS 값에서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 트레이닝 타임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꽤 적은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도 이제 거의 다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좋은 걸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메모리 스페이스가 좀 많이 요구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논문에서는 그 엄청 큰 라지 스케일 씬을 생성을 하는 데는 이제 메모리가 20기가까지 요구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가 523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성능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이제 논문에서는 5개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여가지고 그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스플릿하고 그 클론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만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플리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큰 가우시안을 쪼개는 거는 이제 백그라운드 리컨스트럭션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가우시안을 클로닝하는 거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에서 그 수렴이 빨리 이루어지는 걸 돕는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가우시안이 제가 처음에 이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 바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도 결국에는 인풋 이미지가 25장 최소 25장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스파스 인풋에 대해서 역시나 너프와 마찬가지로 아티팩트가 생긴다. 뭐 얼룩이지거나 아니면 이 렌더링 했을 때 그 3D 그 부분이 늘어지는 아티팩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메모리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많이 요구가 된다. 그 다음에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모델을 학습시킬 때 기본적으로 쓰는 하이퍼 파라미터 레귤라이제이션 그런 기법들이 여기서는 아예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긴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라는 방법론이 이제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휴리스틱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non differentiable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이거를 이용해서 다른 뭐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시킨다라고 할 때는 그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방법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후속 연구들을 보시면 이 부분은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을 뺀 방법론도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